그래서 대망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옆에 좀 다른 분이 앉아 계셨으면 했는데 네, 오늘도 이제 류재경 PD와 함께 하겠고요. 현재 이제 목요일 밤에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에버슨 그리핀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계약을 했다고 해요. 1년 $600만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제 댈러스의 드래프트 총평을 하면서 어쨌든 엣지 러시에 대한 보강이 없었던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사실 적었었는데 그 문장을 이제 바로 지우게끔 이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600만 금액 자체도 싸고 이제 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베이스 샐러리는 지금 $300만 불에 불과하고 이제 나머지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에버슨 그리핀이 사실상 FA 미아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개막이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 좀 자신이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좀 싼 가격에 결국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계약은 이지만 위원을 굉장히 춤추게 만들었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신이 나서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저도 카톡 때문에 이제 계약 소식을 접했고 뭐 이 에버슨 그리핀에 대해서 뭐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10시즌 동안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이제 터줏대감으로 뛰었던 선수고 커리어 통산 색 기록이 무려 74.5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평균 뭐 7개, 8개 이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한 시즌이 3번 그리고 19시즌에도 8개의 색과 11개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하면서 전성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 만한 기록을 냈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댈러스가 로버트 퀸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제 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자신의 가치를 높인 퀸이 이제 FA로 이제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드마커스 로렌스의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좀 필요했는데 이제 결국 에버슨 그리핀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지만 위원이 좋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계약은 굉장히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선수 1라운드 17번에 지명이 된 CD 램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의 본명이 CD가 아니라 CD는 별명이고 본명은 시데리언 램이라고 해요.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고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문에 이 휴스턴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제 그랜트 델핏과 함께 이제 유스 풋볼을 같이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 리셉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포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수많은 오퍼들 중에 오클라호마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선수의 고향이 루이지애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루이지애나 주의 가장 유명한 이제 대학 풋볼 팀이 그 LSU잖아요. 그렇죠. 사실 LSU에서 이제 CD 램에게 장학금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램이 자신의 고향 팀에서 뛰지 못했는데 만약에 LSU에서 CD 램과 조보로가 함께 했다면 그 각각 두 선수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상상인데요.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좀 장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장신의 리시버인데요. 특히나 이제 공중에 있는 볼을 추적하는 능력 그리고 볼 스킬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나 뛰어난 것이 이제 야데프트 캐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 덕분에 이제 3년 동안의 평균 야드가 19야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패스에 19야드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높은 평균 이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3시즌 동안 이 베이커 메이필드, 카일러 머리, 제일런 허츠 다른 3명의 쿼터백과 뛰면서도 좋은 기록을 남겼다는 게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각자 쿼터백들의 이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생산성을 유지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제 항상 좋은 쿼터백들과 뛰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일러 머리와 베이커 메이필드는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였고 제일런 허츠도 이제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파이널 투표 후보까지 올라갔던 좋은 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쿼터백들과 함께 뛰었던 선수기도 하다. 뭐 이런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이지만 위원이 이 픽을 보자마자 굉장히 신나서 카톡을 하셨었어요. 이제 상상도 못했었던, 기대도 못했던 픽을 댈러스가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게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원래는 이제 헨리 럭스 선수가 이제 사실 3대장급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3대장 아래쪽에 좀 꼽히던 선수였는데 헨리 럭스를 뽑아가면서 시디램 선수가 17번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굉장히 잘 줍줍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지만 위원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픽이었다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와이드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댈러스에게 아주 필요했던 포지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리시버 포지션이 CD 램을 뽑을 것이라고는 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네, 사실상 이제 원래 댈러스가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선수는 클레이본 체이슨 선수였다라고 해요. 패스러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을 좀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댈러스가 좀 다른 선택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결국 CD램이 27번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팬분들도 시드램 선수가 댈러스 카우보이스한테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댈러스가 CD램을 품으면서 리그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크루를 만들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아마리 쿠퍼와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갤럽? 네, 신인급도 마이클 갤럽이 아직 루키 계약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CD 램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뭐 닥 프레스캇으로는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백필드에 이제 최고의 러닝백 이즈켈 엘리엇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도 좀 탄탄하기로 예. 유명한 댈러스기 때문에 뭐 프레스캇에게는 이제 최고의 이제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배 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이 시드램 선수가 17위까지 떨어질 때 뭐 이글스의 하위 로즈만 단장이 이 낚아채 갈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댈러스 팬분들 특히 이지만 위원이.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았었고 결국 이제 17번까지 잘 떨어진 시드램 선수를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잘 주워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CD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칭찬만 했으니까 한 가지 뭐 굳이 단점을 좀 꼽아 보자면 예. 뭐 스피드가 뭐 느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뭐 탑 티어급의 이제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이제 상대 프레스 커버리지를 상대해 본 경험이 적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프로 레벨에서 이런 약점들을 좀 공략했을 때 상대가 이제 이 CD램이 어떻게 좀 이것을 풀어 나갈지를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같이 뛰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갤럽도 그렇고 쿠퍼도 그렇고 이 선수가 어쨌든 1번 옵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제를 덜 받으면서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상대 아주 강한 코너백들과는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좀 유리한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CD램이 좀 댈러스에 좀 공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드림 선수의 이야기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51번에 지명된 트레본 딕스 선수의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엘라베마 출신의 코너백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스테폰 딕스 선수의 막내 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4년 동안 학교 대표팀으로 뛰었고 와이드 리시버, 디펜시브 백, 리터너까지 모두 소화를 했던 그런 유망주 선수가 되겠고요. 4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차 때부터 이미 FBS의 장학금 제안을 받았었고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4위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뭐 일단 스테판 딕스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형 스테판 딕스와 지금 이번에 댈러스에 뽑힌 트레본 딕스는 이제 5살 차이가 나는 친형제 사이인데 사실 스테판 딕스가 아버지 역할을 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버지가 사실 2008년에 이제 조금 빠르게 돌아가시면서 좀 가장의 역할을 스테판 딕스가 대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트레본 딕스는 거의 매일매일 형에게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형 바라기죠. 그러면서 뭐 물론 풋볼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을 테고 또 인생에 대한 조언, 그다음에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까지 좀 함께 하고 있는 스테판 딕스의 모습이었고 사실 그 NFL 리그 안에서는 약간 악동 이미지가 있었던 스테판 딕스였잖아요. 네. 이제 저희도 좀 몰랐던 면모를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네,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다른 형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두 명의 형이 모두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형들을 따라서 메릴랜드에 진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선수가 그것을 뒤집고 알라바마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주로 왼쪽 코너를 봤었는데 이따금씩 이제 슬롯에서도 뛰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이제 피지컬이 좋은 코너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185cm에 88kg. 그러니까 형이 스테펀 딕스보다도 신체 조건이 조금 더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너백이면서 세이프티에 비견할 만한 파워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피지컬 그리고 이제 파워 면에서는 굉장히 좀 완성이 된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시즌에 이제 3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8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댈러스 팬들이 트레본 딕스에게 기대하는 거는 결국 바이런 존스의 대체자잖아요. 예. 이제 기존에 그 팀의 넘버원 코너백이었던 이제 바이런 존스가 마이애미를 떠났기 때문에 뭐 결국 그 역할을 이제 대신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이 바이런 존스에게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결국 턴오버를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반적으로 댈러스의 세컨더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트레본 딕스가 좀 그 댈러스 팬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 사실 이 트레본 딕스는 어린 시절부터 카우보이스의 팬으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그 메릴랜드 대학에 다녔으면 사실 그쪽은 이제 워싱턴의 좀 그쵸? 연고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또 이 트레본 딕스는 카우보이스의 열혈 팬이었다고 하니까 그 자신이 이제 좋아했던 팀에 오게 된 것도 이 선수에게는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제 형인 스테펀 딕스와의 맞대결을 한번 좀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시즌은 없어요. 네, 아쉽게도 이 지금 스테펀 딕스가 버팔로로 갔기 때문에 예. AFC 이스트 그리고 이제 댈러스는 NFC 이스트잖아요. 근데 19시즌에 두 지구가 이제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지금 4년 뒤에나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볼이 그렇죠. 아니라면 네. 그리고 또 형제 중에 한 명 이제 팀을 옮기지 않는다면 이제 4년 뒤에나 만나는 그런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뭐 두 형제의 맞대결을 보기는 이제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들이 같이 이제 스냅을 받으면서 한 명은 수비, 한 명은 공격에서 맞대결을 펼치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네. 스테펀 딕스의 동생 트레본 딕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3라운드 82번에 지명된 네빌 갈리모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이제 디펜시브 태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특이하게도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출생이라고 해요. 이제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민 2세 선수가 되겠는데 자라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포츠를 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축구와 농구를 하다가 11살 때 이제 풋볼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이제 풋볼로 넘어갔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세인트 패트릭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의 최고의 스포츠는 풋볼이 아닙니다. 아이스하키죠. 예, 하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풋볼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가 드물어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캐나다 프레풋볼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스타일의 풋볼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풋볼룰이 조금은 다른 모양이에요. 뭐 어찌됐든 뭐 이 선수는 이제 4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 이제 나이키에서 주최하는 더 오프닝 풋볼 캠프라는 이제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든 메이저 프로그램에 입학 제안을 받았었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오클라호마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US 아미 올 아메리칸 볼에 출장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됐는데 캐나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볼 게임에 출장하는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풋볼 변방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던 선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NFL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82번에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가 신체가 굉장히 유연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쪽, 이제 레터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좋고 사이드 스텝을 빠르게 밟으면서 상대 블로커들을 피해가는 능력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블로커들을 뒤로 넘어뜨릴 만큼 강력한 상체 그리고 이제 팔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라인을 뚫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이제 약간 스크램블링 능력이 있는 쿼터백도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고 거기다 이제 훌륭한 워크에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이 선수가 이제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알렉스 그린치가 얘기를 하기를 이 선수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수들이 조용히 하면서 그걸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카우보이스 수비진의 어떤 보컬 리더라고 하면 아마 션리 선수를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좀 베테랑이고 또 몇 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갈리모 선수가 좀 잘 성장해 준다면 이제 그 션리의 후계자로 좀 라커룸 내의 보컬 리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 기술이 좀 정제되지 않아서 좋은 움직임을 매 스냅마다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스냅 카운트를 예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첫 발을 제때 떼지 못하면 패스러시의 힘을 이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2라운드 내지는 3라운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3라운드 후반에 뽑았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의 이 픽도 굉장히 좀 잘 뽑은 픽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카우보이스는 이 선수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서 트레번 딕스를 2라운드 51번에 뽑았잖아요. 예. 근데 이 스팟에서 이 갈리모 선수를 뽑을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이제 결국 딕스 선수를 선택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라운드가 지났는데 이 갈리모 선수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카우보이스 구단은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이 선수를 이제 바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카우보이스의 지금 디펜시브 태클진을 살펴보면 제럴드 맥코이 그리고 돈타리포가 일단은 주전으로 이제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맥코이 같은 경우도 이제 30줄이 이미 넘어선 선수고 돈타리포도 이제 20대 후반에 어느덧 이제 베테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미래의 주전감으로 이 갈리모 선수를 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줘야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 82번에 지명이 됐었던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라운드 82번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 조 몬타나가 이제 바로 3라운드 82번에 뽑힌 선수였어요. 네. 뭐 82번을 뽑힌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다. 뭐 굳이 더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톰 브레이디 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NFL 역대 선수 중에 뭐 유명하고 이제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는 조 몬타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몬타나가 이 재밌는 트위터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82번에 뽑힌 것도 절대 늦은 순번이 아니고 82번이라는 숫자가 너의 능력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배우는 것들을 잘 흡수하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면 이제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진심이 담긴 좀 따뜻한 조언을 남겼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레전드한테 이런 메시지를 먼저 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어린 시절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이제 중계를 하셨던 분들이 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신승대 팀장님, 왜냐면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 때문에 이제 한창 축구를 많이 보던 그 시기에 중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었고, 뭐 명재 선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야구계 레전드시니까, 야구 캐스터계 레전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사무실 안에 이제 같이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정말 이 풋볼계 레전드 중에 레전드잖아요. 조 몬테나한테 직접 메시지를 먼저 받았다?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조 몬타나가 이제 자신의 전성기를 누렸던 팀이 바로 나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너스의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우보이스의 신입생으로 이 갈리모어 선수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됐으니까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인연입니다. 역시 레전드는 근본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대학 때 뻔후배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학번에 이제 네, 한 학년 그렇죠. 후에 후배를 뭐 챙겨주고 뭐 이런 거죠. 네. 뭐 조 몬타나와 이 갈리모 선수도 뭐 이런 뻔후배 관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예. 어쨌든 이런 레전드의 응원을 받게 된 갈리모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카우보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갈리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23번에 지명이 된 레지 로빈슨 2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털사 출신의 코너백인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세이프티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로 뛰었다고 합니다. 100m를 10.68에 뛰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요. 캔자스 스테이트, 미네소타, 스탠포드의 장학금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털사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이 선수 이제 185cm에 86kg의 신체 조건, 큰 키, 긴 팔, 피지컬의 시야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갖춘 그런 선수인데 특히 이제 존 커버리지에서 상대 쿼터백 패스기를 잇고 대처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좀 장신 리시버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 선수들을 좀 매치업해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예. 이 선수는 좀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뒤로 뛰는 움직임 좀 느리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때때로 라우트를 타는 선수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풋워크,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이 선수는 플래그가 많다 그래요. 근데 코너에서 플래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패스 인터피런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코너에서는 사실 이런 이 반칙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반칙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선수의 왼쪽 귀가 안 들린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런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경기 중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이제 동료 세이프티들이 그 핸드 시그널, 그러니까 제스처를 통해서 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라인에서만 섰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존 커버리지 스킴에서만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가 이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나름은 좀 최소화시켰던 그런 환경에서 뛰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약점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서 이 NFL 4라운드의 지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시애틀에 그 한쪽 팔이 없었던 그 라인베커 그 그리핀 형제죠. 그렇죠. 네, 그 선수도 좀 감동 스토리를 쓰면서 이 시애틀에서 지금 잘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레지 로빈슨 선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 역경을 딛고 또 NFL 무대에 데뷔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제 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어쨌든 이 선수도 좋은 퍼포먼스로 이 명성을 떨치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라운드 146번에 지명된 타일러 비아디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위스콘신 출신의 센터 선수가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엔 야구, 농구, 풋볼을 병행을 했었고 풋볼에서는 이제 레프트 태클 그리고 D라인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주로 이제 FCS의 오퍼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받은 이제 FBS의 오퍼가 위스콘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마침 어린 시절부터 위스콘신의 팬으로 자랐고 위스콘신에서 뛰는 게 이 선수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선수는 꿈 하나를 벌써부터 좀 이루게 된 뭐 그런 선수가 되겠고 한 번도 센터로 뛰어본 적이 없었지만 1년차 이제 레드 셔츠를 입고 포지션 변경을 해서 이제 센터로 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주전 센터로 뛰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센터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하체를 잘 쓰고 첫 스텝을 잘 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성격과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 선수가 이제 3년 동안 41경기 연속 출장을 하면서 94.1%의 스냅을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2018 시즌에는 엉덩이 부상을 안고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걸 참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스냅을 소화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을 향해 헌신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신력, 멘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부상 후유증이 좀 남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19시즌 드래프트에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그 오프 시즌에 수술을 받으면서 한 해 더 대학에 머물렀어요. 예. 그러면서 19시즌에 뭐 만장일치로 올 아메리칸 팀에도 뽑히고 데이브 리빙톤 트로피의 수상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학 풋볼 최고의 센터에게 수여되는 그런 트로피인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런 화려한 수상을 19년에 하기는 했지만 그 18시즌의 경기력보다 19시즌에 이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조금 더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보다는 좀 늦은 4라운드 146번에 뽑혔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는 이제 이번 이 드래프트 컴바인에서도 오른쪽 어깨에 이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컴바인을 제대로 좀 치르지 못했었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운동 능력 자체가 좀 평균 이하라는 평가고 밸런스와 이제 방향 전환 능력 역시 좀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코어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상대로 좀 수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이 있었던 만큼 이 선수가 몸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가 또 향후 관건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트래비스 프레데릭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공백을 장기적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카우보이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일단 조 루니 선수가 주전 센터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이 조 루니는 그 프레드릭이 은퇴를 하기 전에 이제 그 희귀병 때문에 한 시즌을 통으로 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프레드릭을 대신해서 그 주전 센터로 활약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 루니가 먼저 이번 시즌에는 좀 선발로 뛸 것 같고 이 타일러 비아디시 선수는 뭐 장기적인 대체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댈러스는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글스에게 164번 그리고 2021년 5라운드 픽을 주고 그 18계단을 올라와서 뽑은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구 라이벌과 좀 거래를 할 만큼 뭐 이 타일러 비아디시 선수를 좀 뽑고 싶어했던 이제 카우보이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난 자이언츠 방송에서 이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예. 이 카우보이스가 146번에 올라와서 이 타일러 선수를 뽑는 바람에 150번의 자이언츠가 센터를 뽑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뽑지 못하고 가드 선수를 뽑은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런 추측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 선수가 당장은 이 선발로 나서진 못하겠지만 언제쯤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 비아디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5라운드 179번에 지명이 된 브래들리 애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유타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하와이 카오쿠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농구 풋볼 육상 대표팀으로 뛰었던 그런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었고 풋볼에서 이제 라인베커 그리고 디펜시브 엔드로 뛰었었는데 2014년에는 이제 팀을 주대회 준결승까지 이끌었었고요. 2015년에는 정규 시즌 13승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디비전 1 스테이트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었던 그런 이제 선수였습니다. 당시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39대 14의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 그 세인트루이스라는 학교의 쿼터백이 바로 투아 텅거바일러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아를 상대로 한번 이겨봤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에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하와이, 밴더빌트 그리고 브리검 영 등 이제 여러 학교에 입학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브리검 영 대학이 아버지, 삼촌, 뭐 여러 이 친척들이 다 이 학교를 나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할아버지가 고대를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고대를 나왔어. 삼촌도 나왔네. 근데 고모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누나도 고대를 나왔어. 그럼 나는 이제 고대를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연대를 갈 수 없는 운명인 거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는 브리검영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지만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유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3년 차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는데 4년 차에 이제 기량이 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41개 태클, 14개 태클 폴로스, 13개의 색, 하나의 포스 펌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패스 굴절까지 만들어내면서 컨센서스 올 아메리칸 이제 뭐 만장일치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퍼스트 팀 올 팩12 그다음에 이제 색 기록 역시 이제 팩12에서 2위의 기록이 됐고 팀 캡틴에도 이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대학 시절 별명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메이어 오브 색 레이크 시티가 이 선수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색 레이크 시티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타의 주도가 솔트레이크 시티잖아요.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별명을 붙인 것 같은데요. 솔트를 이제 색으로 이제 패러디를 하고 그 색 레이크 시티의 이제 시장이다. 이제 그만큼 색을 많이 해내는 선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붙여진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의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찬 아드레날린 정키다. 이런 뭐 표현을 했다 그래요. 약간 이제 매드맥스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인데
이 선수가 이제 첫발 스텝을 빠르게 떼면서 이 상대 블로커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인데 이 첫발 스텝을 빠르게 떼면서 얻어낸 스피드를 또 파워로 전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코너링 스킬도 뛰어나서 상대 블로커들이 이제 추진력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좀 잘 피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첫발 스텝이 빠르다고 했는데 그 첫발 스텝이 너무 빨라가지고 6개의 오프사이드를 기록할 만큼 너무 빨랐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신이 컨트롤을 잘 해야겠죠. 예. 프로 무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당초에는 이제 3라운드 정도에 뽑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5라운드 179번에 뽑혔거든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이제 픽이 밀렸는데 선수 본인은 인터뷰에서 그 자신의 컴바인 기록이 좀 주요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치 기록이 4.93초가 나오면서 조금 스피드가 느린 선수다라는 인식이 좀 퍼졌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지금 5라운드까지 밀렸는데 선수 이제 본인이 항변하기로는 자신은 프로데이에서 4.7 혹은 4.8초대를 이제 기록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컴바인에서 조금 이제 평소 자신이 가진 주력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서 좀 자신이 가진 스피드를 이제 100%낼 수만 있다면 댈러스는 좀 좋은 픽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라운드에 뽑힐 것이었다라는 그 평가가 맞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한 이득을 보는 픽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선을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앞서 이제 13개의 색, 14개의 태클 for loss 그러니까 한 시즌에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탯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록들이 그 개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타 수비진의 뛰어난 스킴 그리고 좋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쉽게 이 기록들을 쌓은 것이다라는 좀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빨과 동료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프로 레벨에서는 어쨌든 개인 기량이 있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비판이 틀렸다는 걸 좀 증명을 해야겠죠. 네. 근데 어쨌든 댈러스도 굉장히 좋은 팀이니까 뭐 좋은 동료들이 있고 여기서도 팀 동료들의 이제 동료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료빨도 생각해 보면 뭐 잘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 능력이라고 능력이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축구에서도 뭐 패스를 잘해준 선수가 많다고 해도 어쨌든 자신이 주워 먹기라도 예. 골을 또 넣어야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애니 선수가 쌓은 좋은 숫자들을 꼭 뭐 경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난점이 있는데 이 선수가 하와이 출신이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 때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하와이가 또 이제 이 절벽이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곳이죠. 섬이고 네. 또 절벽도 많고 뭐 이런 동네인데 절벽에서 다이빙을 즐긴다 그래요. 이 애니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네.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뭐 어떤 뭐 안전 장치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는 영상을 봤는데 뭐 좀 스릴이 있겠다 싶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찔하죠.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메카시 감독도 그렇고 이제 제리 존스 구단주도 그렇고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네. 계약서에 이제 조항을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이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즐기는 이 브래들리 애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뽑은 선수 7라운드 231번에 지명된 벤 디누찌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 이 FCS 레벨에 있는 학교인데요. 제임스 매디슨 출신의 쿼터백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펜실베이니아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2년 차부터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뛴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농구팀에서 뛰었었는데 그 농구팀에 있던 코치가 현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감독 마이크 맥카시의 친동생이었다 그래요. 네, 조 맥카시라는 사람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디누시 선수가 FCS 챔피언십 게임을 앞두고 이제 그 호텔에서 좀 묵고 있었는데 그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을 만났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풋볼 선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그 메카시 감독의 동생과 이런 좀 인연이 있었다 이런 소개를 좀 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메카시 감독이 그 조언을 기억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이 선수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했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7라운드 231번 마지막 픽을 이 벤 디누시 선수에게 행사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같이 인연이 있었던 이 조 맥카티는 이 5년 전에 예, 뭐 정확한 사인은 잘 모르지만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했었을 시점은 그거보다는 뒤였을 테니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디누치 선수는 이 고등학교 시니어 시즌에 4,000 플러스 야드 기록을 세우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받는 그런 QB였습니다. 원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학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대학으로 이제 다시 진학을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팻 다누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같은 이제 이탈리아계 혈통의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맥뿐만 아니라 혈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핏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당시 이제 피츠버그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피츠버그에 그때 당시에 주전 쿼터백이 누구였냐? 지금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는 네이슨 피터맨이 당시에 이제 주전 쿼터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즌에 네이슨 피터맨은 그래도 꽤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시즌에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하게 되는 팀이 클램슨 타이거스였거든요. 근데 그 클램슨 타이거스가 유일하게 1패를 기록을 한 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피츠버그 대학과의 경기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네이슨 피터맨 선수가 무려 308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43대 42 한 점 차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NFL 무대에 와서 네이슨 피터맨 선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사실 우승 후보잖아요. 약간 좀 개그 캐릭이고 네. 좀 그 못하는 쿼터백의 어떤 대명사 이렇게 지금 사실은 좀 팬들에게는 조롱거리로 좀 네. 인식이 되는 선수기는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말 이 클램슨을 상대로 이길 만큼 굉장히 좀 빛나는 순간도 있었던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이슨 피터맨 선수의 백업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년차 때 네이슨 피터맨이 이제 NFL 드래프트가 된 이후에 그럼에도 이제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은 3학년을 앞두고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FBS 레벨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CS를 선택했다라는 얘기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이 스카우터들 그리고 각 팀들에게는 좀 감점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패스 정확도가 높고 스크램블링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선수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19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70.9%의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3,400야드 정도의 패싱 야드, 29개의 패싱 터치다운과 6개의 인터셉션.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도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서도 569 러싱 야드와 7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분명히 듀얼 스렛 이제 쿼터백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탯만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제 문제는 이게 FBS 레벨이 아니라 FCS 레벨에서 일궈낸 이제 그런 기록이었다는 점이죠. 예. 좀 야구에 비교를 하자면 이 트리플 A까지는 일단 정복을 했는데 메이저 무대에 올라올지 못 올라올지는 결국 증명이 되지 않은 선수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댈러스도 이 선수를 주전 쿼터백감으로 생각하고 뽑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우선은 백업 쿼터백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는데 그 드래프트 이후에 앤디 달튼과 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는 아마 뭐 서드 스트링 쿼터백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앤디 달튼 선수의 계약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이제 백업 플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덱 프레스캇 선수가 어쨌든 지금 프랜차이즈 태그에 걸려 있고 이 선수의 연장 계약이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만큼 뭐 향후에 정말 운이 좋게 된다면 댈러스가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선수에게도 어쩌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댈러스가 언드래프티드 FA로 이 디누시 선수를 데려올까 그런 생각도 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좀 정보를 알아보니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도 이 선수를 좀 노리고 있다는 그런 첩보들이 들어오면서 아 그러면 드래프트 픽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겠다. 안전하게 이 선수를 영입하려면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결국에는 7라운드 픽을 이 선수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를 끝으로 이제 드래프트를 마감지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드래프트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븐스, 바이킹스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까지 이번 이 드래프트의 승자라고 이제 불리는 여러 팀들 중에서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굉장히 좀 드래프트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뭐 여러 포지션에서 좀 밸류가 높은 선수들을 잘 뽑았고 그다음에 하이 라운드에서도 당초 좀 높은 라운드에서 뽑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끄러졌던 선수들을 좀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댈러스의 2020 시즌이 기대가 되고 사실 그 패스러셔 쪽을 좀 보강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또 오늘 이제 속보로 뜬 에버슨 그리핀의 영입까지 했으니까 댈러스가 점점 그 로스터의 약점을 하나씩 좀 지워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주전 쿼터백 닥 프레스캇과의 어떤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댈러스의 유일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차하면 이제 내년에 새로운 쿼터백을 뽑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뭐 미래에는 이제 그런 선택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2020 시즌에 슈퍼볼을 노리는 것도 제리 존스 구단주의 구상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닥 프레스캇이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그 자신의 120%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아니면 좀 이런 계약이 잘 되지 않으면서 좀 멘탈이 흔들려서 자신의 이제 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닥 프레스캇이 어떤 모습으로 2020 시즌을 치르는지가 이 댈러스의 슈퍼볼을 노리는 행보와 좀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2개 팀 중 마지막 팀 필라델피아 이글스만 남아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